두 번째 집 찾아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로 왔습니다. 옛 동네 골목길 정취가 살아있는 곳이죠. 참 운치 있고 레트로한 느낌이 아주 물씬 풍기는 동네네요. 아 근데 이번 집 힌트는 뭐죠? 아치를 찾으세요. 아치요? 아니 근데 다들 집이 네모네모한데 아니 아치집이 요새 흔하지 않은데? 지붕이 설마 아치인가? 그러게 아치집 어디에 있으려나요? 아 혹시 이 집인가? 근데 그러기엔 너무 작은데? 아 이 집이구나. 야 아치가 무려 3개나 있네. 오. 그러게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정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미남이세요. 정말요? 네. 아유, 평소에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이고 호빈 소장님 넉살이 드셔서 이 동네에서 아치집을 찾으라 그래가지고 네. 아니, 설마 있을까 했거든요. 네. 근데 확실하게 아치가 3개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딸아이가 요 설계를 했던 집 크기를 보고 네. 경주에 있는 왕릉, 경주에 있는 무덤보다 집이 훨씬 더 작다 이런 얘기를 해서 왕릉의 둥근 부분을 형상화해서 곳곳에 아치를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의 이름도 경무작집. 어이구 딸바보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을 내 맘대로 내 집처럼 지은 외동딸 박보경. 외동사이 우병탁입니다. 친정 부모님 집을 지었고 저도 외동딸이고 제 애도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의 외동딸. 네. 외동딸의 외동딸이니까. 친정아버지가 마흔을 앞두고 본 귀한 딸. 그 딸이 낳은 손녀까지 3대가 한 집에 살았었답니다. 처음에는 같은 아파트에 층이 다르게 살다가 저희가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밤늦게 공부하고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의 손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합치게 되었고 그렇게 준비 없이 함께 산 세월이 7년. 이럴 바에는 함께 살 집을 짓자며 딸과 사위가 나섰는데요. 서울 전역을 돌다 찾아낸 땅이랍니다. 지리적으로는 입지상으로는 굉장히 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두 개역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한 데 비해서 토지 가격도 서울 도심 한복판인 걸 치고는 역에서 가까운 곳인 걸 치고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던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땅이 작아서 총액이 좀 작았던 그런 측면이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100제곱미터 정도의 협소한 땅. 그마저도 더 작아질 뻔했다는데요. 구청에서는 저 부분 옆에 있는 통로도 도로라고 보고 여기처럼 4m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저희 쪽으로 2m를 물러서 지어야 된다라는 게 처음 입장이셨었는데요. 아이고 2m나 내주면 주차장 반은 날아가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를 사람들이 통로로서 사용했을 뿐이고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4m를 특별히 확보하고서 들여서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 찾아가서 그런 이제 사항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구청직원께서 대단한 건축주 자녀분이시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네. 네. 대신 담을 쌓지 않기로 타협을 받았다는데요. 아니 뭐 하는 분위기에 판례까지 찾아볼 생각을 했을까요? 어우 대단하시다. 은행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자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저렇게 판례로 설득을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렇지 않았으면 지을 수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절박함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연이 많은 집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하나씩 다시 들여다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오, 예. 와. 집은 모두 4층. 2층에 친정 부모님, 3층에 부부, 그리고 4층에 외동딸에 외동딸이 살고 있습니다. 좁고 긴 땅 모양 때문에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나니 긴 복도와 작은 방 하나만 만들 수 있었다는데요. 아내의 운동방이랍니다. 아, 그래서 운동기구들이, 아니, 저는 당연히 선생님 건 줄 알고. 저는 숨 쉬는 거 말고 운동 안 아, 합니다. 그러세요? 실내에는 여기저기 아치로 왕능이다 이거죠. 복도는 딸바보 부모답게 아이를 위한 갤러리가 됐습니다. 아이가 미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중 입시 준비하면서 그렸던 그림이라서요. 저희의 자랑스러운 그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뭔가 좀 이상했는데, 이상하다.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네. 확실히 내려가네. 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많이 올라오고 계시는. 아니, 보통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데, 혹시 시공오류인가요? 정말로 복도에 경사가 있다고요? 어머, 살짝 있는 것도 같고. 어머, 진짜네. 도깨비 도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 좁은 쪽으로 올라오는데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도로가 되어 있고요. 이 뒤 옆쪽으로 긴 쪽으로도 그 경사가 미세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모양처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의 경사로 되어 있다 보니 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평하기 위해서는 단을 하나 좀 높여야 되는데 계단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경사를 택했답니다. 거기에 3대가 함께 살 집이라니 정말 극한 집짓기였겠네요. 그럼 2층으로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야, 아치가 주는 그 또 따뜻함이 있네요. 야, 오, 이 집이 진짜 협소주택 맞아요? 계단 되게 넉넉한데? 협소주택 치고는 조금 넓게 계단을 뽑았습니다. 넉넉하게 뽑은 계단을 오르면 2층 부모님 공간인데요. 거실 넓다. 복도 안쪽으로 침실 공간도 아주 넉넉하네요. 다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셨다고요? 다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오랫동안 같이 이제 그 저희가 모시고 또 살기도 했고 외동딸이다 보니까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 와이프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거실 공간을 20평대 아파트처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방은 작고 그 주방은 작지만 거실을 확보하자. 저희는 이제 땅이 길고 좁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창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도 고민이 많았는데 부모님 댁은 그래도 창이 맞바람이 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두 분이 생활하시는 패턴은 아무래도 이제 TV도 그렇고 따로여서 2층의 안방은 장모님의 공간, 그다음에 2층의 거실은 장인어른의 공간. 그리고 화장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좌식으로 만들었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대? 2층을 샤워부스를 계획을 했었었는데 불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건축탐구 집에서 그 좌식으로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 캡처를 해놨다가 그거대로 다시 설계 좀 변경을 요청을 해서 드렸었죠. 도움이 됐다니 뿌듯한데요. 주방이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싶은데 대신 어머님이 좋아하는 곰국은 보조 주방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거실은 아버지 공간. 7년 만에 찾은 자유랍니다. 전에 살던 집도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쟤네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같이 있으면. 예. 여기서는 이제 또 아래로 이제 따로따로 있으니까 나는 편해요. 예. 안방까지 텔레비전을 놓았더니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죠. 보는 프로가 달라요. 저는 세계 기행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저분은 자연인만 봐요. 어머나 딸 어릴 때 사진으로 작품을 만드셨네. 잊어버렸단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 우리한테는 이게 제일 소중한 보물이에요. 귀했어요. 늦게 나가고 진짜 너무 진짜 귀하게 키웠어요. 요즘은 그 사랑이 온통 손녀에게로 옮겨가고 있다죠. 손녀딸이 학교 가서도 문자하고 할머니 사랑해 매일 어디 가갖고 잠깐 안 봐도 눈앞에 밟혀요. 저 할아버지도 그래요. 손녀딸 없으면 못 사시겠어요? 못 살아요. 제 없으면 진짜 못 살아. 그럼 지금 이렇게 같이 집전을 하니까 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딸도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거는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대 분리. 명패도 초인종도 따로라네요, 글쎄. 이사 오고 나서는 아파트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 와서는 너무 편해요. 잠도 잘 자고 그냥 모든 일이 편해.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원체 그냥 그 방에까지 들어가서 출근하고 나면 다 쳐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거기를 이제 안 들여다보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 편해요. 살림살이뿐인가요? 두 세대 경제권도 똑소리 나게 분리했답니다. 경제적으로 저희는 같이 합쳐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로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생활비 넉넉히 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용돈이죠. 그거는 별도고 저희는 전세로 들어와 있으니까 전기 수도도 다 정산 따로 합니다. 그럼 이댁 딸과 사위 부부의 공간은 어떤지 3층으로 가볼까요? 어머나, 아래층이랑 같은 집 맞나요? 와,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아내의 아이디어인데 거실 대신 큰 주방을 원했답니다. 아까 2층을 봤을 때는 정말 균형이 잘 맞춰진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공간을 절약하고 뭐 남김없이 쓰려는 그게 보였었는데 3층은 완전 반대인데요. 낭비 플렉스 뭐 약간 이런 느낌. 사치? 비효율의 극치에다가 맞아요. 하지만 그 비율은 저한테만 만족을 주면 된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장 부딪혔던 것이 주방 살림. 이 집에서는 아내의 로망을 마음껏 펼쳤답니다. 아일랜드가 저희가 3m. 3m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건축사님께서 이렇게 지나다닐 때 순환하는 과정으로 좀 하길 원해서 이 공간이 없길 바라셨는데. 그러게. 이렇게 네. 침실에서 들어오시기도 편하고 맞아요. 있어야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긴 아일랜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후드도 메리평으로 깔끔하게, 또 아일랜드와 일체형으로 식탁을 제작했는데 무려 8인용입니다. 매주 손님이 온다네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주방이 이렇게 되고 나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자기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오게 해서 좋다고요? 이 안쪽에 설거지하거나 이 공간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손도 못 대게 하고. 설거지하는 횟수가 굉장히 예전보다 한 줄었고. 10분의 1 수준? 네. 최근에는 이제 퇴근하고 와서 밥을 이렇게 차려서 주면 야 사는 것 같다. 됐네. 전엔 안 해줬거든요. 제 일이 늘었어요. 이거 고추 잡채 아닌가요? 어우, 맛있겠다. 아내분 요리도 잘하시는구나. 저는 술안주를 많이 해요. 신랑이 약주를 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술안주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고추 잡채, 오징어 볶음, 뭐 전. 그 시각 201호에서는 어머나 여기는 한식이네. 아이고 모녀가 식성도 다르시네. 식사하시는 거예요? 뭘 끓여줬어? 된장찌개네? 자네 좋아하는 감자. 그럼 저 여기서 먹을래요. 고경이 뭐야? 구경이도 위에 음식하고 있어요. 음식하고 있어요. 음식 뭐야? 고추 잡채 해놨는데 그래?
그럼 너 이거 먹어. 난 고추 잡채 먹어볼게. 드신다고? 아버지는 올라가신 거예요? 이댁 남자들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시네. 남편이 많은데 많아? 하고 먹지 않고 맨날 먹는 밥상. 찌개 좋아하는 남편은 담백한 가정식이 먹고 싶을 때 201호를 찾게 된답니다. 고추 잡채 때문에? 응. 오빠는 밑에서 찌개 먹는데? 어. 찌개 먹는데? 어. 반대로 맨날 먹는 밥이 물릴 때는 301호에서 외식 아닌 외식을 한다지요. 맛있네. 내가 싫으면 맛있네. 이거 잡채 먹으러 올라왔지. 이게 더 맛있잖아. 짜고 달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 전문이라 제 음식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재밌다 이제. 부부는 화장실 공간도 신경을 썼는데요. 아니 면적은 작은데 마치 호텔처럼 맞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어. 사실 저희 협소한데 이 욕조가 작은 욕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짓는 과정 중에 그 유방암이 2번이 왔어가지고 웬일이에요. 목욕탕을 가기가 너무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욕조가 필수였고 이 공간을 좀 플렉스하고 싶었고 환경을 되게 좋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설계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암이 왔고 그리고 이제 시공하기 직전에 두 번째 암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도 똑같이 암이 와서 힘든 시간이 조금 있었죠. 웬일이야? 근데 병상에서 설계 도면을 들여다봤답니다. 아니 몸이 먼저지 왜 그러셨어? 그때 신랑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 그 얘기도 맞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지었었으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좀 병을 치료하기에 더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환경적으로 그 생각을 들더라고요. 수술 후 요양을 위해서도 집을 빨리 완성했다는데 다행히 두 분 다 고비를 잘 넘기셨답니다. 아니 근데 네. 방이 없어요? 이 방이 집은?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아 요 사이에 있네. 와. 역시 전문가세요. 해볼까요? 네. 저 네. 따라하세요. 네. 자 열려라 참깨. 야. 와, 잘 만들었다.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실제로 문 자체가 가구의 문입니다. 아우 감쪽 같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이 그런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 문이 닫히는 공간 때문에. 이 바늘 쪽에서 하면 훨씬 공간 활용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바늘 쪽에서 하는 분들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붙박이 가구의 일부로 하니까 네. 와, 그런 것도 없고 공간 활용 좋아지고 야, 정말 우리 아내분이 인테리어도 많이 해보시고 하다 보니까 네. 요런 정말 이 네. 팁들, 인테리어 팁들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 가장 높은 곳에 서열 1순위 외동 손녀의 방이 있습니다. 미술을 한 나이라 창의력을 키워주려고 다락의 천창까지 그야말로 펜트하우스네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 40평대. 네, 맞아요. 거기에 3세대가 같이 사는데 네. 이제 수직형으로 바꾸니까 물론 이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계단처럼. 네, 좋은 점은 이렇게 약간 독립적이면서도 맞아요. 따로 또 같이 삶이 가능하다. 저희가 추구하는 거였어요. 4층에는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생긴 5개 공간이 있는데요. 마당 역할을 톡톡히 한답니다. 상추만 뚝 뽑아버리고 토마토는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네, 저거는 버리지 말고 아직도 하고. 이거 내가 잘 뜯어 먹었는데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던데 이 집은 듬직한 아들 같다. 텃밭 농사하면서 더 가까워졌답니다. 2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저만
누가 뜯어 먹을까 봐 몰래 뜯어다 감춰놓고 저 혼자 먹었어요. 감튀 좋아하시니까. 아버님 안 주시고 다 어머님 혼자 드신 거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다가 저기 하고 이건 저만 혼자 먹었어요. 왜냐면 이건 농약도 안 친 거니까. 그러니까 아유, 잘하셨어. 좋은 거 많이 먹고 빨리 건강해지셔야지. 볼수록 집 참 잘 지으셨다. 보통 이제 협소주택 하면 젊은 부부들이나 한 가족이 이제 사는데 특이하게 3대가 같이 살잖아요. 언뜻 들으면 상당히 이제 불편할 것 같은데 한 뼘에 땅도 면적도 버리지 않고 이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쓸 수 있던 거는 그 가족들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또 오랫동안 그 한 아파트 안에서 공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또 자식만큼 부모 잘 아는 사람 없는 것처럼 자식이 이 건물을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맞춤형 집이 탄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깝지만 때로는 적당한 거리도 필요한 가족. 그 균형을 잘 찾아낸 집. 이게 다 딸 덕분이었죠. 짓는 과정에서 아이의 이제 열심히 준비한 학교의 합격 소식과 함께 기쁨이 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지금같이 이대로 살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무 바람도 없고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쟤네들 하는 일 잘 되고 직장 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우리 손녀딸 주고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뭉치면 산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들과 이제는 꽃길만 걸으시라고요.